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아이텍에서 클라우드 보안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권중술 상무랍니다. 박수는 받았으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앞에 세션, 두 번째 세션 이어서 계속 제로 트러스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타이틀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제로 트러스트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로 트러스트는 도입에 대해서는 넣은 지가 한국에서만 벌써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일부는 도입을 하셨었고, 그리고 몇 분은 도입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타이틀 보시면 좀 어려하실 거예요. 세그멘테이션으로 진행을 하는데 타이틀 마지막에 내부 보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로 트러스트에서는 내부와 외부에 대한 경계면을 벗어난 내외부에 대한 보안이라고 정의되어 있지만은 제 타이틀에는 내부 보안을 넣었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많은 커버리지를 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개념적으로 남아있는 내부 보안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좀 중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IT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그 중에서 참석자들 대부분이 보안 쪽 파트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도 이제 IT에서 99년도에 처음 입사 IT를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앞에 표시되는 대부분의 인프라의 변화를 저도 겪었고 대부분이 겪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베어메탈, 레거시 시스템부터 해서 그 다음에 가상화,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MS 아키텍처를 거쳐서 현재는 내부 경계 없이 움직이는 원격지에 있는 사용자들, 그리고 IT, OT에 대한 융합들, 현재는 하드화되고 있는 AI까지 많은 부분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대부분이 이제 보안을 하시니까 이런 인프라들이 변화함에 있어가지고 보안은 어느 만큼 변하는지 사실 저는 묻고 싶은 게 크게 보면은 보안은 사실 막는다는 개념인데 이 막는다는 개념이 시작부터 현재까지 변한 게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외부에 대한 침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방어를 하고 탐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보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제로 트러스트는 조금 다른 관점의 부분이 추가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변화가 있다는 것은 저희의 보안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의 큰 약점이 존재합니다. 그 말은 공격 포면이 증가했다는 얘기겠죠. 예전 레거시 시스템만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표면에 대한 방어를 하면 되는데 증가하는 가상화라든지 MSA, 쿠버네티क्스 같은 AI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저희 보안적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커버해야 될 공격 표면이 많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표시되는 부분에 대한 공격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지만은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3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카마이 보안 분석팀에서 나온 2014년도 대비 랜섬웨어에 대한 증가 부분입니다. 근데 올해 2025년 1분기에 보게 되면은 이 랜섬웨어 증가율이 다른 보고서에 의하면은 122%가 늘어났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표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에 대한 기회와 그리고 실제 침입까지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많이 늘어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들이 IT에서 보호해야 될 부분들은 보통 이전에는 인프라 쪽이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보호, 뭔가에 대한 경계면 안쪽에 대한 보호가 주 목적이었다면은 현재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 내부와 외부의 개념이 없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보호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 인프라보다는 이제 데이터가 되겠죠. 현재 9월 말에 넣을 N2SF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CS 어떤 급이 나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호스트,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운반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저희는 보호해야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탈취하기 위한 행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됐고 그런 행위들을 좀 나누었을 때 저는 크게 6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부분이 되겠죠.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고 디도스라는 부분 공격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와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거점을 확보해서 내부에 접속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서드 파트에 대한 부분이죠. 보통 이제 제조사에 대한 서프라이 체인 어택,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 되겠는데요. 이쪽 부분은 현재 트렌드는 이제 S보험 형태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워크로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이제 엘사 같은 부분들이 이런 CV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제로데이도 아니고 원데이도 아닌 올데이 공격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격에 해서 아주 큰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데이하고 원데이, 올데이는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제로데이라고 하게 되면은 취약점이 나와서 패치가 나오기 전까지에 대한 공격을 말씀드리는 거고, 원데이라고 하게 되면 흔히 말씀드리는 패치 기믹인 거죠. 패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패치를 적용하기까지 위한 시간, 그 사이에 대한 시간 텀을 위한 공격을 말씀드리는 거고, 올데이라는 거는 이미 패치가 예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안 패치를 오랫동안 적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허점이라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하이브리드 형태로 있지만은 인프라들이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데이터는, 일부가 클라우드에 있지만은 대부분의 데이터는 내부라고 개념적이 있는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방어하기 위해서 저희는 제로 트러스트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고, 개념적으로 2010년도에 나온 이후에 국내에서도 K 제로 트러스트라고 해서 2023년도에 1.0, 2024년도에 2.0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1.0과 2.0의 차이점은 좀 더 세분화되었고, 뭔가 이론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세부 역량 지표에 통해서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인프라에 대한 뭔가의 보안 평가 지표를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이 취약하고 어느 부분이 제로 트러스트를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 부분이 좀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크게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원칙이라고 해서 인증 체계 강화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의 연계,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검증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모든 것을 검증하고 최소 권한 원칙을 부분은, 이 두 개를 잠깐 내려놓고 이미 침해가 되었다는 가정, 침해 가정에 대한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지속적인 검증에 대한 부분과 최소 권한 부분은 기존 도입하셨던 보안 솔루션들을 조금 더 보강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적용 가능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 침해 가정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제로 트러스트에서 어느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보안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미 안전하다고 되어 있는 내부 인프라가 아닌 이 내부 인프라 내부에 이미 침투가 된 상태일 경우에 보안팀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중에서 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침해 과정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용자라든지 디바이스, 그리고 네트워크뿐이 아닌 내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경계면을 봤을 경우에 저희는 현재 대부분 이제 방화벽이라든지 방화벽을 통해서 간물이라고 표시하죠. 내부와 외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고, 그리고 NDR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DR과 XDR을 통해서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던데요. 사실 조금 불편한 진실인데, 방화벽, NDR, EDR, XDR 이미 다 대부분이 구축하고 계시잖아요. 에도 불구하고 보안 사고는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는가를 좀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전체 네트워크 트래픽을 100%로 봤을 경우에 내부에서 흐르는 네트워크 트래픽은 85%, 그리고 내부와 외부 간의 통신은 약 15%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방화벽에서 커버하는 부분은 내외부에 대한 부분들, 약 전체 트래픽의 15%만 관리를 한다는 거죠. 나머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85%는 관여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NDR 쪽에서 커버를 하고 있지만 일부를, 사실 NDR 같은 경우는 L3, L4, 레이어 4까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는 레이어 7에 대한 부분의 공격이라든지 탐지는 좀 불가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DR, XDR 아주 좋은 솔루션인데 현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페이크, 그러니까 우회할 수 있는 정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최근 악성 코드는 기본적으로 뭐 침투 이후에 일반적으로 악성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스캐닝을 통해서 내가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 내가 권한의 상승이 가능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침투하려는 시스템에 어떠한 보안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한 스캐닝을 거쳐서 해당 보안 소프트웨어를 다운시키고 비활성화시키는 부분까지 같이 움직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는 전체적인 시스템 보안을 완벽히 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관여해야 되고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내 외부에 움직이는 트래픽이 아니고 내부에서 실제 데이터에 접근하는 트래픽에 대한 보안이 기존에는 조금 무시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제로 트러스트의 조언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 트래픽에 집중해서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들, 데이터를 가져가는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과,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 침해 가정, 내부가 침해되었다는 가정하에 이미 내부 시스템 혹은 내부 디바이스가 감염되었다는 전제하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리스크를 흡수하고 보안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효과를 적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랜섬웨어인데요.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은 최근 마지막 보안 사고가 랜섬웨어였죠. 랜섬웨어 킬체인을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보안을 하고 있지만은 수많은 보안 시스템이 구비하고 있지만은 에도 불구하고 침투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초기 거점이라는 부분을 마련하게 되고요. 초기 거점이 마련되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측면 이동 그리고 권한 상승을 통해서 이러한 감염을 확산하는 형태의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중요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접근이 되면은 먼저 데이터를 유출하게 되겠죠. 그리고 암호화를 진행하게 되고 이 암호화에 있는 백업본까지 같이 포함되는 게 현재 트렌드입니다. 그 이후에 랜섬 노트를 통해서 몸값을 요구하는 순간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면은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형태에서 저희가 그동안 주목했고 대부분의 보안 제품들, 보안 솔루션 업체들이 포인트한 부분들은 1번이었죠. 어떻게든 초기 거점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에 대해서 저희는 치중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초기 거점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에 대한 억스퍼블을 가져가자는 거죠. 100% 막을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그럼 두 번째로 포커싱 해야 될 부분들, 이 체인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어느 포인트느냐 봤을 때 제로 트러스트에서는 측면 이동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터럴 부분을 하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내부 침투를 막을 수는 없고 내부에 대한 침투에 대한 디바이스 사용자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내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게 침해 방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성들을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부와 외부가 현재 망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침해가 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확산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더 포커싱을 가지고 움직이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내부에 대한 침입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싱을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매체를 통한 오프라인의 USB 매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에 접속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막는 부분은 레터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협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좀 오래된 거죠. 사실 서프라이 체인 어떻게 해서 가장 이제 유명한인데, 솔라윈즈 사태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약 만여 개 이상의 고객사의 악성 코드가 배포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잠깐 공격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제가 표시해놨지만은 어떻게든 침투는 발생한 상태에서 횡적 이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부에 대한 개발 시스템 전체가 감염이 되었고, 개발 시스템이 감염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빌드업 프로세스에 해당 악성 코드가 침해가 되었고, 침해된 상태에 빌드업된 프로그램이 전체 고객사에 자동 배포된 형태인 거고, 더불어서 악성으로 배포된 패치 파일을 수신한 고객사들마저도 추가적인 행적 이동, 확산이 이루어져서 내부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가 유출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좀 유명하죠. 통신사에 대한 사례인 건데 원인은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내부 침해를 당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침해된 이후에 또 확산이라는 부분이 이루어졌고, 확산이 많이 오랫동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유출된 경우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VPN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부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는 거는 IT뿐만 아니라 OT까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IT, OT망의 환경에서 IT와 OT 간에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네트워크 부분에도 침해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인프라는 보통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질 겁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사스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기존에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들은 위에서 아래로 대내와 대외로 움직이기는 바깥과 이루어지는 트래픽에 집중했는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트래픽은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보통 저희가 여쭤보면 내부 방화벽을 통해서 통제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내부 방화벽이라는 것은 사실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아니고 시스템에 대한 보호가 아니고 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라는 제품이거든요. 그 네트워크가 뚫린 상태에서 추가적인 망 안에 있는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현재 85%의 트래픽을 차지하는 내부 트래픽에 대한 보안 체계가 갖춰져 있는 기업들 금융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은 건데 대부분이 내부 방화벽 전체가 부분이 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기본적인 관리자에 대한 접속에 대한 승인을 통한 접근 지역 시스템들이 다 구비되어 있지만은 일반적인 사용자의 접근이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단에 이루어지는 포트에 대한 접속도 접근 지역 시스템은 사실 할 수 없는 뿐인 거죠. 그 말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모든 접근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체크를 하는 부분이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넣은 부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부분들은 이미 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붙어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말씀드리는 건데 세그멘테이션은 이미 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망 분리가 되겠죠. 내부망이라든지 운영망, 개발망, 그리고 프로덕션망, DMZ망 저희는 이미 망을 분리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마이크로가 붙게 되면은 이러한 망과 망 사이에 있는 세그멘테이션이 아니고 망이 분리된 상태이더라도 내부에 있는 시스템 혹은 내부 시스템을 이루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누는 부분들이 마이크로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주 쉬운 개념인 건데 실제적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죠. 화면상의 그림은 단순히 시스템으로 표시됐지만은 실제로는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 L7들, 데이터 포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모든 통제를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를 예로 들어서 현재 이 시스템이 개발망이라고 예를 들었을 경우에 개발망 앞단위는 당연히 내부 방화벽이 존재하고 개발망 안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화벽을 통과한 부분의 세션들에서는 개발망을 이루고 있는 개발자들에 대한 접속과 개발 시스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간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지 혹은 트래픽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여쭤보면 대부분은 못하시고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왜? 서비스와 직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제로 트러스트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검증을 하고 태그를 해서 관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세그멘테이션 중에서도 마이크로한 세그멘테이션, 그 중에서도 에이전트 방식의 호스트 베이스의 세그멘테이션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목적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화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개발망 안에 16개 이상의 세션이 움직이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정당한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보안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서비스 영향이 가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불명확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명확하게 권한과 접근에 대한 로직을 체크해서 정당하다면 이에 대한 트래픽을 허용하고 나머지 것들은 차단하는 게 마이크로한 세그멘테이션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당연히 가시성이 표시가 되겠죠. 가시성을 확보한 다음에 사용자와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이동에 대한 접속에 대한 부분에서 모든 것들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 이후에 통제가 가능한 게 마이크로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카마이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은 2010년도에 나온 포레스트에 대한 개념인 거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맨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안전한 데이터 식별불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데이터 흐름에 대한 매핑을 해야 되고 제로 트러스트한 마이크로한 경계를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보안 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고 이미 도입한 시스템과 자동화와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한 연동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이크로한 세그멘테이션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디텍팅이 되겠죠. 내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산들에 대해서 저희는 식별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식별된 자산과 어플리케이션 모든 거에 대한 분류를 해야겠죠. 이 분류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부분들이 태그라는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꼬리표를 다는 거죠.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떠한 시스템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용자가 누구인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자, 관리자가 누구인지,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장애가 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정리해 놓은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S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빗댄다면 이제 네트워크 봄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한 다음에 섀도우 IT를 제외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에 대한 권한의 허용과 차단의 부분을 거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현재 IT 인프라를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레거시 시스템, 컨테이너, 가상화까지 모든 시스템들을 하나의 화면에서 보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운영 상태를 보게 되면은 레거시 시스템들에 대한 모니터링 관제를 별도로 하시고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관제를 별도로 하고 계세요. 사실 실제 데이터라는 것들은 네트워크는 상호간에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가지고 하나의 또 홀이 발생하는 거죠. 제로 트러스트에서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하나의 화면에서 모든 네트워크에 대한 흐름과 가시성과 매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판별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능을 제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한 세그멘테이션에서 가장 크게 보는 역할은 첫 번째는 가시성과 두 번째는 에펀스먼트, 통제에 대한 부분, 두 가지 부분인데요. 이 중에서 먼저 가시성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가시성도 저희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가시성은 세부 가시성이죠. 일반적인 토폴로지 맵, 호스트 단위의 맵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저희가 통제해야 될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표시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산에 대한 태그가 붙게 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워크로드 단위로 분리를 하고 하나의 쉴드를 세워서 별도로 통제하는 부분, 뭔가 마이크로한 경계면이 이루어지는 까지 부분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것 하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일반적인 호스트 단위가 아니고 실제 호스트 안에서 움직이는 최소한의 단위, 프로세스 단위까지에 대한 가시성도 같이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클라우드라든지 쿠버 환경일 것 같은 클러스터 내부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컨테이너 파드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좀 많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파드 간의 컨테이너 간의 모든 통제에 대한 부분들,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이 모든 화면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세부적인 가시성을 제공하는 걸 하나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관리 가능한 가시성, 아까 말씀드리면 의미가 있는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앞단에 보셨던 하나의 맵 환경에서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IP, 호스트 네임 정도가 다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시스템에서 봤을 경우에 보안팀, 관제팀에서는 해당 시스템이 어떠한 업무를 하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사실 파악이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에 대한 부분들, 롤에 대한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명문화한 다음에 관리하는 거고 뭔가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컴포넌트에 대한 상세 내용들, OS 종류부터 업무, 탑재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뭔가 의미적인 가시성을 같이 제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가시성은 이제 전체적인 가시성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망에 따라서 인프라의 환경 종류에 따라서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전체적인 화면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시스템별로 혹은 망별로, 위치별로, 혹은 지역별로, 혹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태그를 대한 시스템 위험 요소별로 모든 형태에 맞게 내용을 볼 수 있고, 좀 더 나아간다면은 NTSF 개념을 이용해서 뭔가의 센시티브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시스템들 혹은 오픈 가능한 데이터를 가진 시스템들까지 같이 분류한 다음에 해당 데이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접근도 한눈에 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가시성을 제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통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예를 든 게 랜섬웨어거든요. 그리고 하나 키워드를 말씀드린 게 침해 가정이었습니다. 하나의 망 안에 해당 그림은 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크라우드가 될 수 있고 저희가 현재 볼 수 없는 쿠버네티스 내부의 환경일 수도 있겠죠. 말씀드린 바 같이 어쨌든 침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침해에 대한 확산을 방어하는 게 제로 트러스트의 목적이고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목적이라 말씀드리는데요. 전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은 이렇게 확산이 손쉽게 이루어지겠죠. 이러한 시스템에서 기존의 레거시한 보안 장비들로는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망을 분리해서 이제 운영하시는데 이 망이 변경이 된 상태이더라도 특정 망 안에 침해가 발생한다면은 그 망 내부에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 워크로드는 동일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망이 분리해 있더라도 하나의 망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보호가 아닌 호스트에 대한 보호를 하자는 거죠. 호스트의 보호가 된다면은 하나의 디바이스,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워크로드가 감염이 되었더라도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형태의 구성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최종적인 목표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라벨, 태그를 통해서 망을 분리하고 망 안에 있는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통제를 걸고 더 깊게 들어간다면은 진짜 마이크로하게 프로세스 단위까지 대한 통제를 걸어서 확보를 가시성을 확보한 다음에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은 랜섬웨어가 침해되더라도 하나의 시스템은 침해를 당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통해서 아주 큰 보안 영역에 대한 데미지는 줄일 수 있지 않나는 말씀드린 거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인프라의 조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마이크로브란 세그멘테이션을 적용할 때에 보통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앞서 세션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이전과 같이 포인트 솔루션을 도입해서 뭐 하나의 시스템에 에이전트를 설치한다든지 중간적인 프록시 형태의 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인 거고 기존에 대한 보안 제품과 연동하여서 추가적인 보안 솔루션에 대한 정책을 적용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뭔가 예전처럼 워터폴 형식으로 하나의 모든 인프라 시스템에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스템, 내부망에 있는 코어망이라든지 핵심을 관장하는 핵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시스템들을 먼저 적용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과 내부 보안을 협업 통한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하나 셀을 만들라는 거죠.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 셀을 샘플링해서 점차적으로 확산을 하고 전체적으로 인프라까지 확장하는 형태를 보통 반영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러한 형태가 된다면은 부가적으로 기존의 내부에서 트래픽을 통제하고 관리했던 수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내부 방어벽에 대한 교체 효과도 일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S금융사 쪽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내부 방어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교체 형태로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키워드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보안에 대해서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보안은 100% 방어할 수 없다는 거죠. 현실인 거죠. 어떠한 투자를 하더라도 방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자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보안도 변하지만은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어느 정도는 타협이 필요한 거고요.
C레벨은 C라 보통 보호 좋아하지 않으시겠지만은 어쨌든 리스크에 대한 수용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에 대한 놓은 게 제로토스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치매 가정인 부분이고, 저희가 포인트로 가져야 될 부분은 치매에 대한 방어는 이미 하고 있는 상태에서 치매가 되었다는 가정하에서 어느 만큼 내부에 대한 보안과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의 피해는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큰 시스템,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발생한 전체적인 회사에 대한 모든 서비스가 다운된 형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치매 가정, 그리고 치매 가정에 대한 대비에 대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뒤쪽 부스에서 굿모닝 IT기 이런 아카마이의 세그멘테이션 부분에 대한 부스